네, 이제는 그 해시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해시 함수가 갖춰야 될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은 일방향성이라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충돌 회피입니다. 근데 에, 지금 이 장에서 제가 많은 것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정확하게 이 모든 거의 이론적인 배경들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내용들이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추세 또 아주 기초적인 이걸 이해하기 위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나중에 혹시 더 연구를 하고 싶으시면 아니면 더 관심을 갖고 깊이 그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면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챕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요. 저도 이해 못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런 흐름이구나.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해시 함수가 갖춰야 되는 것은 일방향성과 충돌 회피성입니다. 그런데 일방향성은 보통 많은 큰 길이의 데이터를 작은 길이로 압축해 놓다 보니까 그 압축된 데이터부터 원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은 이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뭔가 압축을 했다. 그러면 이게 디터미니스트하게 결정적으로 원래 것으로 되돌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방향성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어떻게 하면 이게 일방향성을 만족하지?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충돌 회피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충돌 회피를 만들지? 이제 무조건적으로 압축만 큰 길이의 메시지를 짧은 길이로 줄였을 때 무조건 충돌을 찾는 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냐? 어떻게 하면 이게 되냐? 이제 되게 어려운 건데요. 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머크라고 댐가드는 요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든 함수는 충돌 회피 함수가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조가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만 만들면 되냐면은 이제는 요 H만 만들면 돼요. H만 만들고 이 구조를 따르면은 전체적으로 충돌 회피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연구 결과들이 점점 어떤 실용적인 함수를 만드는데 그리고 안전한 함수를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머클 댐갓 구조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요 두 사람이 공동 연구해서 이 결과를 가져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머클도 따로, 댐가드도 따로 주장을 했는데 결과가 봤더니 둘이 같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들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정보의 확산이라는 게 그렇게 금방 어디서 논문을 발표하면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지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죠. 인터넷이 안 되는 시대였고 뭐 어떤 문헌이 발표되고 이게 보급되고 뭐 이러려면은 여러 가지 그 뭔가 뭐 이렇게 기간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비슷한 연구들 하는 사람들이 결과를 발표하고 보니까 한 몇 개월 전에 다른 데서 발표를 한 거예요.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논문들이 발표되면 그 즉시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 즉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 내가 아차 하는 순간에 누가 먼저 발표를 해버리면은 난 발표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연구하기가 그런 만큼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뭔가를 이렇게 볼 때 누구누구의 구조다 그러면 같이 연구했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 있다는 것은 비슷한 시기에 둘 다 같은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머클 구조라고 하기가 어렵고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기여를 했다고 보는 거니까. 우리가 뭐 배웠던 뭐 그 알고리즘 같은 일반적인 알고리즘에서도 벨만 포드 알고리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둘이 같이 연구한 게 아니라 서로서로 똑같은 알고리즘을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Merkle, Damgard 구조다. 그러면 같은 사람이 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실제 샤1 또 샤2는 요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원리는 요 h가 요 작은 함수, 요 h가 충돌 회피가 되면 이 전체가 충돌 회피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런 작은 충돌 회피 함수는 어떻게 만드냐? 그거는 이제 요 데이비스 마이어가 또 요런 걸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블록 아머를 이용하면 블록 아머를 하면 충돌 회피 함수를 만들 수 있다. h와 h를 m을 이용해서 m을 암호화하고 다시 그 h 값을 결과와 x화하게 되면은 요 구조, 요 함수는 충돌 회피 함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충돌 회피 함수. 그래서 이 h라는 건 이제 여기서 보면 초기 값이 iv가 있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 h 값은 그 이전 결과 값에 나온 값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치 요것이 블럭 암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는 이전 거의 출력이 되겠고 요번에는 이제 우리가 블럭 암호에서도 이 블럭 단위로 나누어서 암호를 하죠. 그런 식으로 요 블럭들을 여기다가 차례차례 넣어서 암호를 하면은 다 연결이 되고 요 최종 값이 이 전체의 해시 값이 되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2는 샤칼이라고 하는 블럭 암호를 실제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그러니까 해시 함수는 머클 댕갓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사용하는 작은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는 데이비스와 메이어가 주장한 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고 혹시 나중에 해시 함수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싶으면은 기본적으로 요 두 개의 내용은 잘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겠고요. 그럼 실제 그 미국 표준인 샤 함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데스와 마찬가지로 AS와 마찬가지로 미국 표준기구에서 표준화한 것이고요. 93년도에 표준을 발표했는데 그 버전이 이제 최초 샤가 됐습니다. 근데 발표하자마자 문제점이 바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95년도에 샤1이라는 것이 새롭게 또 나왔습니다. 요거를 조금 개선한 샤1이 나왔고요. 이 샤1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샤1은 출력이 160비트입니다. 160비트이면 우리가 그 버스트의 파라독스에 의해서 충돌 찾을 그 안전성이 2의 80승이 됩니다. 2의 80승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 안전해야 되는데 이제 중국 분들이 연구를 해서 2005년도에 2의 69승이면 충돌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2의 61승이면 찾을 수 있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기대했던 게 2의 80인데 이만큼 줄어든 거죠.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샤1을 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급하게 샤2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길이를 160을 224, 256, 386, 512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현재 제일 많이 쓰는 게 샤2 256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를 샤 256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샤 256을 쓰면 이것의 안전성은 5에 2에 128일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줄어들어도 이것보다는 높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계속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없애고자 이제 새로운 표준화 작업을 했고요. AS와 비슷하게 표준화 작업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선발된 게 캐샥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캐샥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제 샤3로 명명을 해서 현재 이제 표준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샤3. 샤3는 이렇게 네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력을 224, 256, 386, 512. 그리고 알고리즘 구성이 이 방식과 전혀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존에 썼던 머클과 댐갓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구조를 로 만들었을 것이고요. 이 구조도 뭔가 증명이 좀 되어 있겠죠. 뭐 자세한 건 저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캐샥이라는 것이 현재 표준으로 채택되어 있고 캐샥은 이제 요 구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머클과 댐갓 구조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샤1의 내부 구조를 좀 보고 샤2도 비슷하니까 샤1의 내부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캐샥 샤3의 내부 구조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해시값의 길이는 160비트이고요. 20바이트입니다. 그래서 5개의 32비트 워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머클과 댐갓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그 당시에 이게 발표가 되어 있고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안 쓸 수가 없겠죠. 이 구조를 안 쓴다 그러면 내가 또 어떤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이 구조가 그 충돌 회피한다는 걸 뭔가를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이렇게 쉽지 않을 테니까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쓰고 이제 데이비스 메이어 그 구조를 이용해서 썼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렇게 이제 그 충돌 회피가 좀 더 쉽게 깨지는지는 저도 잘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은 2의 64비트보다 작은 임의의 크기를 입력했는데 2의 64비트보다 작아야 된다는 건 상당히 큰 데이터예요. 그렇죠? 2의 64비트. 네. 왜 이거보다 작아야 되냐? 정확하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 B에 보면은 이제 채우기를 해야 돼요. 채우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메시지는 채우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하나 이유가 아닐까 모르겠어요. 제가 또 엉뚱한 소리 할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보다 큰 데이터를 우리가 해시값을 구할 일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큰 데이터 어떤 크기의 데이터가 오든지 간에 512비트 단위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거의 크기가 510이다. 샤계에서는 510이다. 상당히 크죠. 보통의 이제 AS 같은 경우에는 128밖에 안 되는데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블럭 암호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그 블럭 방식 암호의 그 입력 크기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블럭 암호보다는 상당히 커야지 된다. 이것은 아마 효율성도 따졌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128비트이면 그만큼 이 반복돼야 되는 요거의 개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512비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비 배수가 아니면 채우기를 해야 되고 실제 마지막 64비트에는 실제 크기를 기록합니다. 이거는 댐가드에 쓰는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요. 해시를 하는데 M을 하는데 나는 요런 채우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요런 채우기를 요거와 요것이 채우기가 다르면 해시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메시지를 해시할 때 동일한 채우기를 이용해서 해시를 해야 됩니다. 동일한 채우기를 사용해서 해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해시는 여기서의 채우기는 나중에 제거할 이유는 없죠. 뭔가 복호화해서 제거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제 사용할 때 똑같은 채우기를 누구든지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블럭 암호가 되면 얘가 메시지고 얘가 키가 되는데 초기 키는 주어져 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정이 안 되면 또 안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HM이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걸 이용해서 쓰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 최종값이 나오는데 이 최종값을 다음 거에 또 넣게 되면 또 진행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요 hx를 초기값 사용해서 hy 계산한 것과 같다 그랬는데 뭐가 다르게 되냐면 원래는 hx를 계산할 때 뭐가 들어가요? 채우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x 땡땡 y는 실제 아닐 거예요. 요걸 이용해서 계산하면. 왜냐하면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요? 채우기가 들어가죠. 채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구조를 하기 때문에 요 값을 이용해서 그 다음 것들을 계산하면 또 유효한 어떤 해시 값을 만들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맥 만들 때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지적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샤3는 비슷한가요? 이렇게 되면 요 구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가 메시지가 되겠고요. 요 메시지가 이제 여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나와서 또 요 메시지랑 XOR이 돼서 또 여기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매 함수마다 메시지가 들어가고 키가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램갓 구조랑 그렇게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초기값과 요 값들을 XOR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근데 좀 달라진 점은 이게 이제 많이 붙죠. 많이 붙나? 어쨌든 뭐 요렇게 나누면 요게 메시지고 요게 키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쭉 넣어서 모든 데이터를 넣으면 최종적으로 값이 나오는데 그것으로부터 이제 그 기존의 머클 댐과 구조는 여기서 이제 나온 값이 해시 값이 되는데 이 다음에 여기까지를 우리 이 구조에서는 스펀지 그 기법이라고 해서 obsorbing 이렇게 쭉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쭉쭉쭉쭉 빨아들인 다음에 다시 이걸 빼내면 물이 나오겠죠. 그 나오는 스퀴징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계속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한 이제 그 경우에는 요 G0만 가지고 다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길이들은 어느 정도 길이 갖고 처리 안 하면 256 한번 보면 샤2는 이제 512비트가 들어가고 160비트 키가 들어가서 이게 160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반복이 되는 형태가 이제 샤1 계열인데요. 이제 샤3에서는 여기 보면 R의 크기가 이제 1088이 아니 512입니다. 1088입니다. 1088. 그러니까 요 R이랑 R만큼의 크기, R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 P0가 1088이에요. 그러니까 512보다 훨씬 커졌죠.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1088이고, 그 다음에 C가 512 해서 요 두 개가 결합돼서 요 F 함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안전성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제 또 이제 발표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몇 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들이 시작하면은 또 이런 형태의 논문들이 발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맥은 해시 함수와 달리 메시지만 입력을 받지 않고 키를 같이 입력을 받아가지고 만드는 해시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키 값을 가진 사람만이 계산할 수 있는 해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맥 함수는 어떻게 만드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새롭게 요 맥을 만드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도 되고요. 기존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왜냐하면 대칭 암호 알고리즘도 결국은 입력이 키와 메시지죠. 그러니까 입력이 같죠. 이제 맥의 특성만 갖출 수 있으면은 요걸 이용해서 얘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모습이 해시 함수 형태니까 해시 함수에 키를 추가를 하면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맥을 H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맥을 쓰지 않고 맥을 뭐냐면은 그 무결성을 뭔가 제공하는데 키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맥을 쓰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첫 번째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해시 값을 암호하는 거죠. 암호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프로토콜에서 이게 어떤 다른 용도로 또 쓰일 수가 있고 요 길이가 해시의 길이가 뭐 예를 들면 160비트다 샤1이면 그럼 한 블럭이 넘어가죠. 한 블럭이 넘어갑니다. 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블럭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 두 블럭을 그럼 독립적으로 하냐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체는 보면은 키가 없는 사람은 못 만들겠죠. 그래서 키가 있는 사람은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 해시 값이 수정이 안 됐으면 이 자체가 조작이 안 됐으면 실제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메시지 해시 값에 전자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맥을 사용하는 것과 이거의 차이점은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용이 전자 서명이 훨씬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요. 이걸 계산하는데. 그리고
뭐 맥의 키 길이보다 이제 전자 서명의 키 길이가 훨씬 길 것이고요. 하지만 다른 점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K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맥을 확인하려면 키가 필요해요. 즉 생성자와 확인자가 동일한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확인자가 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된다. 확인자가 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전자 서명의 경우에는 생성자는 마이너스 K만 갖고 K가 필요하고 확인자는 플러스 K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전형 알고리즘은 좀 뭐 쓰지 거의 안 쓰니까 얘는 아니고 요 두 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CBC 모듈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CBC 맥입니다. 그래서 CBC 맥은 CBC로 메시지를 암호하면 이 마지막 암호 값은 모든 평문 블럭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맥 값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맥 값으로 사용하면 위조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쓰지 않고 한 번 더 다른 키로 암호해서 이 값을 맥 값으로 씁니다. 맥 값으로. 그리고 CBC 맥을 하면 IV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IV를 이 사람이 계산할 때 A가 계산할 때하고 B가 계산할 때 다른 IV를 쓰면 이 결과 이 CN 값이 달라지겠죠. 따라서 A가 쓰는 IV 값과 B가 쓰는 IB 값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표준에서는 이 IB의 경우에는 랜덤하게 선택을 하면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두 0인 IB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에서는 모두 0인 IB를 사용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용하게 되겠고요. 안전성 기준은 뭐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저도 뭐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X는 요거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AS면 128비트니까 2에 128승이 돼요. 그리고 Q는 공격자가 확보할 수 있는 맥 값의 수입니다. 그래서 만약 공격자가 2에 48승계를 확보하게 되면 이제 안정성이 요거보다는 더 낮아지게 돼요. 충돌을 찾을 수 있는 뭔가 안전성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2에 48승계를 계산하고 나면 뭘 해야 돼요? 키를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키로 2에 48승계의 메시지를 맥값을 계산하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 키로 계속 계산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맥도 CBC 맥인데 마지막에 하는 방법이 얘랑 좀 달라요. CBC 맥은 K1과 K2가 서로 다른 키입니다. 물론 이 키도 어떤 동일한 K부터 K1과 K2를 계산해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K1과 K2는 독립적인 키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부분만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패딩이 필요할 때와 패딩이 필요 없을 때 다른 키로 XOR해서 마지막 블럭을 암호해서 이 값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오죠. 이게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뒤에 오면서 이전 암호문 블럭뿐만 아니라 다른 키로 한 번 더 XOR 한다. 어떨 때 패딩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다른 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키들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K라는 키를 이용해서 모든 키들을 다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까 좀 설명이 좀 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사용자는 요 키 하나만 알면 되고요. 이 키를 요 암호할 때 쓰이고요. 암호할 때 쓰이고, 여기에 이제 그 이전 값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요 결과와 XOR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요 K로부터 K1과 K2를 계산해서 이제 패딩이 필요할 땐 K1, 패딩이 필요 없을 때는 K2를 쓰는 것이 CMAC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CMAC도 기본적으로는 CBC 암호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위조 가능하다는 거는 한번 보시면 되는데, 뭐 이 자체가 뭔가 의미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위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요거를 얻으면은 요거에 대한 요 값에 대한 맥 값이 얘와 같아진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 CBC 맥을 할 때 요 값을 그대로 쓸 수 없고 요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처리했고 요 C맥은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맥이라는 게 있는데, M맥은 원래 아까는 이제 CBC 맥에서는 요 값이 요로 돼서 요것과 XOR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모든 E에 사용되는 키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M맥은, 네스팅 맥은 키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키가 들어가는데 다음 키는 요 C1이 다음 키로 들어가요. 또 키로 들어가요. 그래서 키가 계속 바뀌는 형태가 되겠고, 마지막 C에는 또 다른 키 K2를 이용해서 암호화해서 최종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요 뭐 AS를 할 때 우리가 AS 살펴봤듯이 128비트 키가 11개의 라운드 키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11개의 라운드 키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키들이 바뀌면 계속 라운드 키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처럼 라운드 키가 똑같으면 안 변해요. 그래서 좀 더 최적화를 할 수 있는데, 얘는 그 최적화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매번 키가 요 블럭을 하나씩 암호할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성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PMAC. PMAC은 이제 지금까지 이 CBCMAC, CMAC, MMAC은 순차적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CBC 암호화의 가장 큰 문제는 순차적 암호예요. 그래서 성능이 안 좋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다중 프로세서 있거나 코어가 여러 개 있을 때 좀 병행적으로 그것들을 암호화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나온 것이 PMAC입니다. 그래서 PMAC은 이게 연계가 안 되죠. 그래서 P1을 이렇게 암호하는데 요 G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각각을 암호하고 마지막은 안 하고, 이 값들을 계산한 다음에 이 값들을 다 XOR 한 다음에 걔를 한 번 더 암호화해서 그 최종 맥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각각들을 독립적으로 암호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암호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블럭만 바뀌면은 요것만 바뀌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새 맥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요소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 요소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P1, P2, P3, P4가 있고 P1, P3, P2, P4가 있으면 이 결과가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XOR 되는 값들이 이 카운터 번호에 의해서 다른 걸로 XOR이 되기 때문에 이것과 이거의 최종적으로 나온 이 값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P맥에서는 요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제 그 암호 모듈을 이용하는 맥을 만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CBC 맥, C 맥, M 맥, P 맥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또 지난번에 어디서 나왔죠? 그 인증 암호화에서 GCM 모드라는 게 있었는데요. 갈로웨이 카운터 모드, 갈로와 카운터 모드가 있었는데 거기서 카터 웨그맨 맥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맥은 뭐냐면 원타임 맥이라는 게 있어요. 일회용 맥이라고 해서 키를 한 번만 사용하는 맥입니다. 한 번 키를 사용하고 나면 다시는 그 키를 쓰면 안 돼.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실제 이 맥은 활용되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 카터 웨그맨이라는 사람은 일회용 맥을 이용해서 다중 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 S는 일회용 맥인데 이 일회용 맥을 이용해서 다중 맥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면은 안전하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맥을 카터 웨그맨 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회용 맥은 좀 더 아까 본 CBC나 이런 맥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 효과적으로 만든 것을 되게 심플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것이 카터 웨그맨 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이 카터 웨그맨 맥도 결국은 뭐죠? 암호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맥. H맥은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해싱할 때 M만 하는데 여기다가 어떻게든 K를 넣으면 해시맥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 K를 앞에다 넣어요. 그러니까 K와 메시지를 그냥 비트 결합해서 해시값을 넣으면 이 맥은 안전한 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댐가드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이 맥 HX로부터 HX X 프라임을 계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물론 뒤에 그 채우기가 붙게 되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이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뒤에다 넣으면 되겠네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다 넣게 되면 요런 충돌을 찾으면 요 충돌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앞에도 뒤에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뒤에도 넣는데 앞부분은 그 우리가 이제 한번 그 512비트 단위로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작을 첫 번째 키로 이루어지게끔 요 첫 번째는 그만큼 확장을 하는 거예요. 패딩을.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K 이렇게 넣어서 이제 해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대안으로는 이렇게 제한이 됐고 실제 표준에서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X를 앞에다가 K2를 넣어서 해시하고 그 해시 값을 다시 또 K1 넣어서 또 해시해서 요거를 맥 값으로 쓰는 겁니다. 맥. 그래서 인터넷 표준인 RFC 2014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K라는 값으로부터 오패드와 아이패드를 넣어서 요 두 개의 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K 오패드가 여기 들어가고 K 아이패드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요 구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HMAC입니다. 자바 암호 라이브러리를 좀 살펴보면 해시 함수는 이런 식으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이용해서 그 해시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는 요 객체를 얻어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SHA-1, SHA-2, SHA-3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해시 값을 요 업데이트 함수에 넣고 업데이트 함수에 넣고 다이제스트를 부르면은 해시 값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요 this is simple message 점에 대한 해시 값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은 점 빠진 거예요. 두 개가 별로 요 입력은 점 하나 차이인데 출력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있고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두 개 비교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is equa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개가 바이트 어레이니까 arrays equal로도 비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맥은 키 제너레이터를 해서 키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hmax SHA-1 뭐 이렇게 키를 제너레이트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실행해 보면 키 길이가 이렇게 그냥 달라 그러면 맥 길이와 똑같은 키 길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맥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키는 키 길이와 똑같다. 그리고 그 맥의 길이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설명하려고 그랬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설명드릴 때 맥에는 이제 CBC 맥, CMac, MMac 뭐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자바 라이브러리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맥 알고리즘 해서 HMac 계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HMac 계열만 제공하고 있고 이 HMac SHA-1을 이용하면 되겠고 근데 HMac SHA-3는 지금 해시 함수는 제공되는데 그 맥에는 HMac SHA-3는 아직 해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에서 13 자바 13까지 테스트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 앞으로 뭐 자바 14나 15나 그 뒤로 HMac인데 그 SHA-2를 쓰지 않고 SHA-3를 쓰는 게 구현되었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SHA 해시 함수의 안전성과 또 맥의 안전성은 또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SHA-1이 해시 함수로는 부적합해도 HMac SHA-1은 여전히 그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시 함수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그걸 이용한 맥은 좀 더 오래 동안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용할 때 보시면 이제 여기 init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서 키가 들어가는 거 차이 빼고는 똑같습니다. 업데이트하고 다이제스트 하지 않고 do final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점이 좀 다릅니다. init 하는 게 있고 do final. 아까는 그냥 그 해시 함수에서는 그 해시 함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업데이트하고 다이제스트하는 함수를 불렀고요. 그런데 맥은 이제 그렇게 init해서 키를 줘야 되겠고 업데이트해서 메시지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이제스트하는 걸 호출해서 맥 값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do final 이용해서 맥 값을 계산한다.